안녕하세요. 필비아 아카데미 대표 강사 필비아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흉쇄 유돌근 목비근이라고 하는데 스토머 클레이터 마스토드라고 하면서 SCM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영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목비근의 이제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일단 앞에 살짝 붙어 있고 그다음 뒤에 살짝 붙어 있어요. 여기가 쇄골의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어 정지가 좀 중요한데 이 뒤에 유양돌기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여기 후두골까지 이렇게 상한선 외측까지 붙어져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흉쇄유돌근이 좀 아프거나 뻐근했을 때 두통이 살짝 올 수도 있다. 요거 잠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뇌신경이 부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각신경 영향을 받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작용이 여기가 조금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좀 짧아지거나 수축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기능 및 작용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한쪽만 수축을 할 때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을 한쪽만 사용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동측 측골이라고 해서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은 오른쪽 흉쇄 유돌근이 짧아지고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왼쪽 흉쇄 유돌근이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반대쪽 회전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내가 왼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오른쪽 흉쇄 유돌근이 작용을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왼쪽 흉쇄 유돌근이 늘어납니다. 이 말이고 양쪽이 함께 수축을 할 때 그러니까 동시작용을 했을 땐데 이게 앞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양쪽 다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고 호흡 보조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흡기, 코로 들이마시는 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그 흉쇄 유돌근이 바깥으로 이렇게 혹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흉쇄 유돌근이 숨을 이렇게 하고 들이마시면은 이렇게 빠딱 하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 목으로 숨을 쉰다. 흉곽이 아닌 목으로 숨을 쉰다 하시는 분은 얼굴에 비해서 목 자체가 조금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호흡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고객님 혹시 평소 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거든요. 괜히 흉곽 호흡이랑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계속 해 주셔야 돼요."라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TP 포인트 1 번. 이게 흉골지인데 흉골지가 뭐냐면은 요렇게 그냥 나눴을 때 아까 약간 흉골이랑 쇄골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붙어 있어서 흉골지고 뒤에 붙어 있어서 쇄골지거든요. 그래서 쇄골에 붙어 있어서 쇄골지, 흉골에 붙어 있어서 흉골지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 부위마다 작용이 너무나 달라 가지고 일단 흉골지 TP1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귀 있죠. 귀 바로 옆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어 여기 뒤통수부터 정수리까지 요렇게 이어지는 통증이 생겨요. 그랬을 때 고객님들이 보통 정수리 통증을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수리 통증에서 그 머리 빗을 때나 아니면 "정수리가 땡기는 것처럼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게 바로 이 흉골지 TP가 발생해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엎드려서 자는 수면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잘 때만이 아니라 엎드려서 요렇게 핸드폰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니터가 너무 높은 경우 요런 식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있죠. 그때 그 턱이 들리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때 흉쇄 유돌근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이 정수리 통증이나 뒤통수 통증이 올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TP2
TP2도 좀 중요한 부위인데 고객님께서 갑자기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어금니 쪽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느끼는 여기가 시작 TP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되면은 눈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처럼 통증이 생기거든요, 안구 통증. 근데 이거는 어 직접적으로 눈에 대한 그 약이나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해도 좋아지진 않고 여기를 자극시키면은 좀 좋아요. 이 TP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하악턱 있죠. 하악턱의 바로 옆에 사이드에 붙어 있는 거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아픈 경우는 앙 다무는 습관, 이를 앙 하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거북목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세를 같이 봐 주시는 게 좋겠죠? 음. 그다음 TP3 한번 볼게요. TP3는 이제 하부인데요. 거의 여기 흉골에 가깝게 붙어 있는 여기인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좀 뻐근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어 호흡기 만성 질환 환자분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시켜 주면은 이게 쪼끔 완화가 돼요. 그치만 만약에 정말로 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여기를 자극을 시켜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을 너무 가빠르게 하는 호흡, 막 숨을 일정하게 안 쉬고 후 후 하면서 짧고 얕은 호흡, 이럴 때 여기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흉골지 TP4. 뽀는 이게 손으로는 촉진이 안 되거든요. 이 내측 안에 있어 가지고 손으로 촉진은 쪼금 어렵고 목구멍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 침을 삼킬 때 목구멍이 좀 따갑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때 여기 심부 쪽에 이제 TP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침을 꿀꺽 삼키는 경우가 있는데 막 억지로 침을 삼키시는 분들 있죠. 일부러 침을 막 모아 가지고 이렇게 꿀꺽하고 삼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꿀떡하고 계속 삼키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목이 안에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내측이 작용을 해 가지고 그런 거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 정말 목이 아픈 질환은 우린 안 돼요. 질환은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쇄골지 볼 건데, 쇄골지는 이 흉골지를 걷어내고 이 반으로 톡 잘라서 이 안에 있는 여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하면은 그 어린애들 이제 중이염 같은 통증을 느껴요. 귀 속이 아프거나 약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요렇게 느끼는데, 이게 척추가 비대칭이 되거나 골반이 안 좋으신 사람들, 한쪽으로 요렇게 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가 쪼끔 아프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방사통이 귀 앞면이 아니라 귀 속이에요. 귀 속. 귀 속 안쪽이 좀 아프듯이 찌리듯이 아픈 그런 통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TP2, 이게 쇄골지 중부인데 중부는 한 이쯤이거든요. 이 쇄골지 TP2에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두부, 이제 앞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손오공 머리띠 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띠를 두르는 형태처럼 요렇게 아파와요. 그래서 유독 통증이 많이 느끼는 게 여기입니다. 전두부. 안면 통증인데 이마가 약간 쪼이듯이 무겁고 아프고 저리고 약간 뭐 지끈거린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흉쇄 유들곤이 뇌신경에 자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뭐지?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갑자기 여기에 하얀 색깔 띠 이렇게 두르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안면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턱을 괴고 쳐다보는 자세, 우리 턱 깨는 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 TP3, 쇄골지 하부인데 여기는 방사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 위치는 여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쇄골과 좀 가까운 부위에 위에서 TP가 나요. 얘는 이명이나 멀미 이런 게 나타나서 통증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 약간 차 탈 때 멀미 나는 증상 있죠. 그런 거랑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거 목비근 이완하기 있죠. 이게 에스테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라고 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향과 올바른 방향 일부러 놔드리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흉쇄 유돌근이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를 잡아요. 잡고 바깥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근육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늘린 다음에 여기서 유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자극을 너무 심하게 한다.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기침선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은 어 저희 이제 연암, 목구멍, 호흡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여기에 기침선이 있습니다. 그 가끔 고객님들이 관리받다가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시는 경우 있죠. 그게 이 선을 건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바깥 요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로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여기 10초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초에서 6초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흉쇄유돌근에 관해서만 최대한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테라피스트잖아요. 테크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 테크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다음에 연습을 한 후에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뭐가 있냐면 우리 기능에서 좀 살펴보면은 동측, 경추, 굴곡, 반대쪽 측면 회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객님을 누워 계셨을 때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면은 여기 흉쇄 유돌근이 작용을 하겠죠? 그 상태에서 굴곡을 시킵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줘요. 그럼 흉쇄 요들근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 어깨를 발끝 방향으로 내려줘요.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동측 측골, 경추 굴곡이 함께 작용하면서 흉쇄 유돌근이 이완이 돼요. 여기가 이완이 됩니다. 그럼 목이 짧아져서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이게 쭉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제 산소나 이런 게 통로가 열려요. 우리는 그 정도의 작용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같이 하신다거나 하면은 더 좋겠죠. 그치만 여기까지는 쪼끔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목 늘리기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작용은 대각선 작용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일자로 늘리는 게 아니라 얘는 굴곡도 같이 시켜 줘야 돼요. 알겠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옆으로 늘리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과 굴곡을 함께 해 준다.' 생각하면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해부학 최대한 빠르고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음
만약에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펠비아 공식 카페로 오시면은 더 많은 자료랑 내용 알 수 있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펠비아 랩 이거 검색하시면은 앞으로도 더 많은 그 해부학적과 기반을 하여서 어떤 테크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올 거니까 구독과 팔로우 한 번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